수업 시작할게요. 교과서 예제 6번. 자, 예제 6번 문제 보니까 첫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42,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150인 여기 새로운 이야기 등차 수열의 합.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식으로 바꾸려면은 합에 대한 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고, 그치 얘들아? 그리고 그 합이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이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동그라미 1번 부분 식으로 써보자 얘들아. 첫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42, 합은 S로 쓴다고 그랬고 썸의 약자였죠. 6항까지니까 이것이 4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50이다 라고 했으니까 10항까지의 합은 15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등차 수열 합식이니까 2분의 n 마찬가지로 얘도 2분의 n 이렇게 해야 되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는 2a 플러스 n-1의 d인 거죠. 지금 n이 6인 상황이니까 5d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2a 플러스 n이 10인 상황이니까 9d 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반항이랑 매우 유사하게 생겼지만 뭐가 다른 거야 얘들아? a 앞에 2가 붙어있는 거 요것만 잊지 말자. 식 두 개 가진 거 적당히 약분하면 6, 7n 42 10이랑 150은 약분하면 15가 되겠고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둘 다 분모가 2니까 전부 다 2를 곱한다고 생각할까요? 위의 식도 아래 식도 곱하기 2를 하시면 식이 1번 식은 2a 플러스 5d가 14 아래식은 2a 플러스 9d가 30 이런 식이 나오면서 두 식을 뺄 수 있게 되겠네요. 두 식 빼시면 5d에서 9d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16 따라서 d 값은 4. 자, d가 4인 걸 구하고 나면 얘들아 그 다음 a는 어떻게 구하세요? 맞아요. a는 위의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에다가나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 나오나요? a는 3. 잘했다. 마이너스 3 미안해요.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a랑 d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결국 sn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sn식까지만 마무리해주자.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써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 n의 숫자가 나왔을 때는 여기랑 여기 부분을 다 숫자로 그러니까 n이 만약에 8이면 여기는 8, 뒷부분은 7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고 문자로 나왔을 땐 저 빨간색 네모친 부분을 다 문자 처리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약분되는 숫자가 있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정리 n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n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면서 2n 제곱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5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5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문제 12번 내용도 아까 그거랑 아주 유사하니까 한번 좀 스스로 풀어볼게요. 밑줄근 두 개의 부분을 먼저 식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85라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85. 그리고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20이라 그랬으니까 22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2분의 n 얘도 2분의 n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2a 플러스 n-1의 d. 여기도 2a 플러스 n-1의 d. 두식 다 나왔으니까 a와 d 열림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약분 들어갑니다. 5랑 185 먼저 약분하시면 5, 3, 15 이렇게 하시면 35 나오죠. 그럼 5, 7에 35 하시는 거고, 여기도 10이랑 220에 있는 공 먼저 약분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서 밑에 있는 2를 없애주자,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 각자 없어지고, 왜냐면 이 빨강색 2를 곱했으니까. 그럼 좌변은 2a 플러스 4d가, 우변은 얘는 곱하셔야 되는 거죠. 7, 24, 3, 2, 6, 74가 되겠고, 밑에 식은 2a 플러스 9d가 44가 되어서 두 식을 빼시면 마이너스 5d가 30이 나오네요. 따라서 d값이 마이너스 6. 자, d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이제 a 어떻게 구하자고? 맞아요. 식에다 대입하시는 거였죠? d를 식에다 대입. 시간 조금 들여볼게요. 스스로 꼭 마무리해보세요. 네, a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식에다 대입할 건데, 이거 전부 다 2의 배수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2d가 37. 이 식에다가 넣어주는 게 조금 간단하겠다. 여기에다가 d 자리에 마이너스 6 넣으시면은 이것이 37이 되어서 a 값은 4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괄호 1번에서는 a랑 d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대입해 볼까요? SN은 2분의 n 2 a 자리에 49 플러스 n-1의 공차 자리에 마이너스 6. 식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식 정리해 주시면은 위의 식이랑 아래 식에 모두 다 가지고 있죠. 2의 배수죠. 네, 6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약분해 주시면 요렇게 얘는 없어지고 1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해서 계산하자. 그럼 n에 49 그리고 이 마이너스 3이 얘랑도 곱해야 되고 얘랑도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3 네, 여기는 마이너스 3n 제곱 둘이 하시면 52니까 플러스 52n 이렇게 SN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괄호 2번 SN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되도록. 자, 요거 풀이가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 자, SN이 최대가 된다라는 건 SN이라는 건 N항까지 합인데 SN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양수를 더해야지 되겠지. 더해야 최대. 음수를 더하면 SN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양수를 더해야 최대가 돼. 즉, 이 얘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AN이 양수가 되는 그때의 N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거지. 양수가 되는 애들은 당연히 첫째 항도, 둘째 항도, 셋째 항도, 넷째 항도 다 양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다 더하고 싶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하세요? 예제 한번 잠깐 봐볼까? 7부터 시작해서 두 개씩 작아질 거야.
그럼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두 개씩 작아진다 그랬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라는 거는 네 번째 한까지. 물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다 양수야. 그렇지만 나는 양수가 되는 값 중에서 최대인 n의 값을 찾는 중이라고.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d와 a 값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쓴 다음에 첫 항에다가 n-1에 d를 곱한 이것이 양수가 되게 해주는 최대의 n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할게요. 자, 이거 다 이렇게 전개해도 괜찮은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갈게. 얘네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이었는데 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뭘로? 플러스 6으로. 6, n-1, 49. 그리고 6으로 나눌게요. n-1은 6분의 49. 그리고 1 더할게요. n은 6분의 49 더하기 1. 자, 1이라는 건 6분의 6일 테니까 6분의 6과 6분의 49의 합 얼마죠? 6분의 55네요. 그래서 n은 6분의 55보다 작기만 하면 양수가 된대. 6분의 55라는 거는 숫자로 얼마인가? 6, 8, 48, 6, 9, 54. 그쵸? 그러면 얘는 9보다는 크지만 10이 안 되는 이런 숫자네. 9점 얼마보다 작은 n들은 전부 다 양수래. 최대의 n은 얼마 그러면? 그렇죠. 9번째 항인 거죠. 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 n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 9번째 항까지가 최대가 되겠네요. 이해하시나요? 자, 요 풀이가 얘들아 하나 있고 추가로 또 다른 풀이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SN이 n에 대한 2차식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2n으로 나왔죠. 그걸로 이용해서 새로운 풀이를 하려고 해. 별에 SN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2n. 그러면 얘들아 2차 함수가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2차 함수의 최대값으로 구하자고. 그것도 괜찮으세요? 2차 함수의 최대. 왜냐하면은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당연히 최대값 나오겠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최대로 구할까 봤더니 자, 얘는 마이너스 3n으로 묶었을 때 n이 되고 뒤에 부분은 52를 3으로 나눈 값이니까 1 딱 떨어지지 않죠. 맞아. 그럼 그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3분의 52 쓰시면 되죠.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2차 함수로 표현하시면 어디랑 어디 지나는 거냐면 0 부분 지나는 거고 그리고 3분의 52 지나는 거죠. 자, 3분의 52 얼마쯤인지만 볼까? 52를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7은 21, 17점 얼마네 얘들아. 그러면 0과 17점 얼마를 지나는 이거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SN의 최대값은 당연히 일단 값은 여기가 되겠지만 최대값은 여기가 되겠지만 우리는 n이 지금 항의 넘버니까 정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 0과 3분의 52의 중간이니까 얘 얼마인가 보자. 0과 3분의 52의 중간이니까 3분의 52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2, 4, 10이니까 2, 6, 12, 3분의 26이네요. 3분의 26은 얼마인가 보면 3, 8에 24, 8점 얼마다.
자, 그러면 얘들아 8점 얼마 얼마는 정수가 아니니까 그 양 옆에서 최대값이 나올 텐데 여기는 8점 얼마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가 이제 8이 되겠고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8과 9 중에서 누가 더 높은 데에 있는지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8을 넣었을 때 값은 얼마인가 여기다 확인해 보자. S에다가 8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 곱하기 8에 8 마이너스 3분의 52. 요 값이랑 S9 넣었을 때의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9에 9 마이너스 3분의 52. 그래서 두 개의 값 중에서 누가 더 큰지 확인하셔서 그 n값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별해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갑니다. 11페이지 아니 여러분은 문제 12번 밑에 생각 넓히기 내용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첫 번째 항은 S의 첫 번째와 같고 A의 n번째 항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할 거래.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런가 보니까 SN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n번째 있는 애까지를 다 포함해서 SN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내 거. 그게 SN이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Sn-1이라는 것은 A의 n-1까지, 그러니까 AN보다 바로 직전에 있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빼줄 거래. 그러니까 분홍색은 1부터 n까지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만, 요 주황색 부분만 쏙 빼버린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누구만 남는 거야? 얘만 남겠죠, 얘만.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은 전체에서 그거 바로 앞에까지 뺀 거를 다 빼버리면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한다. S에다가 1을 넣어서, SN에다 N자리에 1을 넣어서 구한다. 그 말이죠. 활동 1번 같이 가볼게요. SN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수열 일반항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활동 1번 SN을 주었으니까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4n이라고 줬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AN 구해보자. AN은 SN에서 Sn-1을 빼자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4n에다가 마이너스 3 n자리에 n-1을 넣는 거죠. 요게 요 녀석이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4n-1 계산할게요. 뒷부분만 먼저 조금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3n제곱 가운데가 마이너스 2n이 나올 테니까 얘랑 계산하시면 플러스 6n 마이너스 3 플러스 4n 마이너스 4 사라지는 것이 얘네 둘이 사라지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네 둘도 사라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놓치지 말고 마이너스 6n 둘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인데 보고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7 이렇게 되겠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S1으로 구하자 그랬는데 첫 번째 항 구했더니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더해서 1이 나오네요. 됐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런데 봐봐 얘들아. 여기 식에도 n자리에 1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7이니까 이거랑 똑같네. 그럴 때에는 그냥 하나로 합쳐서 마이너스 6n 플러스 7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활동 2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활동 1에서 나온 그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래.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는 것도 나왔어요. 교과서에서 나왔던 표현인 거죠. 체크 한번 해볼까요? 등차 수열임을 확인. 자, 등차 수열 확인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차이가 일정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차이가 일정. 차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빼기 값이 어떤 일정한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죠. 활동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얼마 나왔었냐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7 나왔었죠. 그걸로 가볼게요. an이 마이너스 6n 플러스 7이 나왔으니까 차이를 보기 위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뺐습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는 이 n 자리에 n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an은 저기 구해놓은 거 이렇게 쓰셔서 빼기만 실수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6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사라지는 것이 여기에 둘이 똑같고 여기에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즉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6이 나온대. 차이가 6이 나온대. 따라서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네요. 3번이요. 여러분 책 보시면 됩니다. SN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P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나와 있는 볼펜 색깔 빨강 N에 대한 2차식. 즉 어떤 합이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AN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지. 정리하자. 자, 그러면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AN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려면은 일단 AN 꼴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SN을 AN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 SN으로 AN 구하는 방법 어떻게? 그렇지. n번째 항이라는 n은 n항까지의 합에서 바로 직전까지의 합을 빼줘야 된다. 그러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한다. 기억나시죠? 그럼 그대로 풀이해 볼게요. AN이라는 녀석은 위에 나와 있는 SN, 즉 PN제곱 플러스 QN이라는 식에다가 SN-1, N-1 플러스 Q의 N-1 이것을 빼면은 된다. 뒷부분 정리하면 PN제곱 마이너스 2PN 플러스 P 플러스 QN 마이너스 Q PN제곱이 사라지고 QN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면 마이너스 실수하지 않고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은 이 AN이라는 것까지 구했는데 이 AN이라는 녀석이 얘들아 첫 항도 구할까? SN 자리에 1 넣어보니까 P 플러스 Q 나오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여기 AN 자리에도 1 넣으면 2P 마이너스 P 플러스 Q니까 똑같이 나오네요. 따라서 나는 그냥 AN은 2PN-P 플러스 Q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야 하는 건 등차 수열임을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일단 등차 수열임을 보이려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걸 보여야 되고 차이가 일정한 걸 보여야 되니까 n 플러스 1과 n 사이의 차이를 내가 구해봐야지. 시작할게. 2p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q에서 뒤에 있는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 부분을 빼주는 거가 되겠다.
사라지는 거 뭔가 보기 전에 여기 괄호 먼저 풀어주시면 2pn 플러스 2p 이렇게 되고 이제 사라지는 거 확인하자. 2pn 사라지고 마이너스 p 사라지고 q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 그렇지, 2p. 즉 차이가 2p라는 숫자가 되는 등차 수열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합의 모양으로 나온 식이 n에 대한 2차 식이라면은 n제곱 앞에 있는 이 숫자의 2배한 것이 공차가 되는 등차 수열이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정리하셨으면은 교과서 130쪽으로 넘어갑니다. 등비수열. 네, 등비수열 부분 가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시작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등비수열의 뜻 먼저 보고 갈게요. 떨어뜨린 높이의 생각열기예요. 떨어뜨린 높이의 5분의 4만큼 다시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이 공을 5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첫 번째 뛰어오른 높이 그리고 두 번째 튀어오른 높이를 각각 계산하여 수열을 만들래. 자,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에다가 나는 주황색으로 색칠했는데 너희는 아무 색이나 색칠하고 그림에서 거기가 어딘지 같은 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여기죠, 여기. 이게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튀어오른 높이도 구해보면 여기가 두 번째 튀어오른 높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5m에서 떨어뜨렸다 할 때 그 5m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얘가 5m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쓸게요. 5m에서 처음에 썼고 미터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주황색 길이는 첫 번째 높이의 5분의 4만큼만 다시 튀어오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물론 약분해서 4라고 나타내도 되지만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럼 노란색은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지. 노란색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황색. 이거 주황색이지 얘들아. 주황색 값에다가 다시 또 5분의 4를 곱한 것만큼 튀어오르겠죠. 정리해서 쓰면은 결국 5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것처럼 그 다음 것은 다시 여기에다 또 5분의 4를 곱하고 5분의 4를 곱하고 5분의 4를 계속 곱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그 밑에 부분입니다. 형광펜 잡으시고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눈으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서 n항에다 공비를 곱하면 그 다음 항 n 플러스 1항이 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예, 이전 항에다가 볼게요. 이전 항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이요. 나온 김에 등차 수열도 비슷한 형태로 연습해 볼게요. 등차 수열은 이전 항에다가 공차만큼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였죠. 얘가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보기 부분 간단히 스스로 보시고 문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1번이요.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벌써 알려줬네 얘들아.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나는 얼마씩 곱해졌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얘네 둘이 붙어있고 얘네 둘이 붙어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1과 마이너스 2 사이는 얼마가 곱해진 거고 그치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고 여기도 보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마이너스 2씩 곱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4 해주시면 되고
가로 2번 문제는 연달아서 나온 두 개의 수가 이 부분밖에 없네요. 그럼 3분의 1에다 도대체 얼마를 곱해야 9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을 곱해야 그 다음 수, 똑같이 3분의 1을 곱해야 다음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3에다가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1. 9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하시면은 27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처럼 일반항 모양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차수열은 D를 n-1번 더했다의 개념이라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R을 n-1번 곱했다 그 뜻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 A가 첫 항이고요. 첫 항에다가 계속 공비를 곱하는 과정 중인 거야. 쓰지 않습니다. 네, 어떤 숫자를 첫 항에다가 계속 곱하는 중이라고. 근데 이 곱하는 횟수, 이 횟수가 n-1번인 거죠.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이 n-1을 아래, 머리 위에다가 올린 것 뿐이지. 곱하기 r까지 하나만 그대로 쓰고 r이 여러 개가 계속 나오는 것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것 뿐이다. 예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1번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첫 항이 이고 공비가 7인 등비수열이래. 잊지 말고 계속 문제에서 체크해야 돼. 나중에 이제 등차수열이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첫 항은 2. 자, 공비는 공차에서 D라고 공차를 이렇게 쓴 것처럼 공비는 레시오의 약자로 R을 씁니다.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쓸게요. R은 7.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항 AN이라는 값은 첫 항 2에다가 7을 계속 곱하는 과정인데 n번째 항을 구하고 있으니까 7을 몇 번 곱해야 된다. n-1번 곱해야 된다. 잊지 말자 얘들아. 따라서 2 곱하기 7에 n-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괄호 2번이요. 괄호 2번 부분도 먼저 공비가 얼마인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18에서 6까지 갔으니까 일단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곱해졌다는 거는 생각해야 되고 양수와 음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부호는 공비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다. 그럼 괄호 2번도 첫 항은 18 공비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1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속 곱하는데 몇 번 곱한다고? n-1번 곱합니다. 더 이상 정리해서 얘를 뭐 넣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예쁘지 않지만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제 1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딱 하나만, 문제 2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2번 스스로 풀어볼게요. 네, 문제 2번 풀이 갑니다. 첫 항이 마이너스 5, 공비가 3이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했다. 이게 끝이죠. 괄호 2번도 첫 항은 3인 게 눈에 보이시고요. 공비 생각하셨나요? 네,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일단 음수를 곱하는 거고 숫자는 4를 곱해야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4. 그럼 일반항을 쓰실 때에는 첫 항 곱하기 R n-1 이런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